초등학교 때 되게 작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4학년, 6학년 담임했던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취미로 하셨어요. 그거 보면서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배우고 싶다가 했는데, 서점회를 갔는데 사진예술이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진학과라는 게 있는 걸 보고, 그거 사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아보시곤, 그건 대학교 가서 취미로 하는 거라고. 아니, 사진학과가 있으니까 나 이걸로 돈 벌고 싶다고. 그래서 한 6개월 졸랐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데리고 가셔서 학원을 등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학원 다니면서 사진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대학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작가가 꾸민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들 사진학과 가면 뭐 작업을 하는 분위기? 근데 막상 지금 졸업해서 제가 작가를 하겠다고, 저희 학교 나온, 그리고 지방대를 나온 선배들을 이렇게, 지방대니까 이제 선배들을 찾아보니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더라고요. 그게 구성수 작가랑 박진영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근데 술 사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만저만 하다고. 그래서 작가가 지금도 그 선배들이 그나마 작업을 해주는 게 고맙죠. 선배가 있는 게 고맙고. 그래서 후배들 만나보니까 작가가 꾸민 친구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건 또 얼마 전에 그 구승욱 작가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걸 알았어. 사진 찍는 행위 자체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고 이게 어쨌거나 결과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제주 와서 제주 작업을 아까 형님이 물어봤는데, 구승욱 작가가 어떤 작업하는 방법 혹은 이야기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혹은 물어보고 이러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진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이미지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작가를 하는 방법이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라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랑. 그리고 어른들 손에서 커서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고, 그래서 해녀도 사실 아까 형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주 사람이 배타적이더라도 저는 운 좋게 해녀분들, 젊은 해녀를 잘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찾은 것 같고, 사삼도 비슷하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아직까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집사람이 제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올겨울에 제주에 내려왔고, 그러다가 이제 매일 집 앞에서 만나고, 그때만 해도 나가면 해녀가 늘 있는 건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뭐 1년에 100일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제 앞에 그 해녀를 잘 찍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김은구 작가나 뭐 이성원 선배 같은 선배들 사진 보면서 뭐 저게 내가 너무 잘 찍어 놓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매일 만나다 보니까 또 친해지고, 그러다가 알게 되니까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해녀를 찍게 됐죠. 그게 2012년 겨울에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저도 꼭 10년이네요. 사실 원래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걸 훨씬 더 재밌어 하는데, 제 이야기를 제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왜 술을 먹다가 앞에 있는 친구랑 뭐 술을 먹다가 왜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나.
그러면서 시작된 게 입도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찍다 보니까 그 제주에 입도조라는 문화가 있는 걸 알았고, 예, 그리고 뭐 책이나 몇 개 찾아보니까 내 작업이랑 딱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어느 날 사실 술을 먹다 구승욱 작가가 이렇게 입도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 입도조! 이러면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그 제목을 정하게 됐죠. 예.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죠, 그게. 예, 그리고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직도 진행형인 이야기고, 또 아기를 낳았는데도 정착 못하고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예. 제주에 집 갖는 게 꿈이 됐죠. 예. 예. 사삼 유가족은, 4.3 70주년 행사 때 아르바이트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 초상사진 찍어주는 아르바이트였는데, 7일 동안 한 300분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묻지 않아도 이야기들 하는 자리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7일을 저 도와줬던 구성욱 작가나 뭐 그때 박소영 작가나 이런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보통 작가들이 어떤 걸 관심이 있고 그걸 찾아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삼은 사실 감정의 경험을 먼저 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삼평화원에서 이 사진 나도 써도 되냐고 했더니 뭐 얼마든지 쓰라고 해서 그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3년? 4년째 지금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이제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간첩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른들 집에 갔다가 노트북을 놓고 왔는데 그걸 안 찾으러 일주일을 안 갔더니 어른들이 놀라면서 이 아이 간첩이니까 이 가방 만지지 말라고 할머니한테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따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얼른 집에 좀 가보라고. 그래서 가서 할머니하고 막 떠들고 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멀스케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 옆에 있는 혹은 내가 만났던 사람이 간첩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예. 그러면서 초상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라 그래서 뭐 이념의 풍경 혹은 뭐 이념에 관련된 어떤 풍경 사진, 사실 그분들의 이념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진상 규명 보고서 뭐 이거 읽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변한 세상에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70년 전에 아팠던 이야기밖에 없어서 지금 저는 좀 기억의 방법 뭐 이런 거를 4번째 시리즈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이제 조금 사실 마무리라고 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서, 예, 작업을 좀 내년쯤 책을 좀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첫 책이 출판사에서 나와서 정리가 굉장히, 그게 만약에 지금도 그때 뭐 물론 책을 펴면 아쉽긴 하지만 그때 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녀가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쨌거나 사진은 예술이 아닌데, 예술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정리나 혹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글에 붙거나 혹은 어떤 사진의 시리즈가 됐을 때 훨씬 힘이 있고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입도조도 그랬고, 3번째 책도 전시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반면 너무 빨리 이렇게 소모되는 느낌인데, 책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른들한테 뭐라 그럴까, 좀 보고서 기분 좋으신 사삼책을 좀 하나 만들고 싶은, 어른들 인터뷰해보면 나는 내가 맞는데 전시나 책자를 보고 기분 좋았던 적이 별로 없으시대요. 그래서 지난번 현대미술관 전시도 그렇고 와서 기분 좋게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 근데 사삼 지금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 중이긴 해요. 예. 미술관이 아니면 사주지 않죠. 예, 올해도. 근데 지금 어쨌거나, 그러니까 작업하는 방법이 보통 내가 본 것들을 보통 적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좀 코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코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추상적인 이미지더라고요. 사삼도 해녀처럼 또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됐을 때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사실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뭐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제가 좀 어른들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진 따로 먹고 살기 위한, 네, 그리고 작업하는 사진 따로. 네. 근데 매번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나는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해녀 사진이 팔리지 않는 이유를 어느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주 사람들이 해녀라는 직업 자체가 이게 되게 낯이 보는, 천하게 보는 직업이어서 집에 놓고 걸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이 주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좀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예. 서울에서는 외려 이걸 사주었는데 해녀가 서울에서는 좀 더 신기한 거죠. 근데 제주에서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팔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 그래도 슈트가 효자긴 해요. 예. 저요. 질문을 해주실게요. 노란색을 좋아하게 노란색 됐어요. 좋아하세요? 아니 원래 파란색을 좋아했는데 촬영하면서 노란색이 예쁘게 찍기 제일 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할머니들 사진을 드리는 건 사실 초점도 잘 맞고 배경도 막 노랗고 빨갛고 이런데 할머니도 사진에 쓰는 뷰티 조명 써서 이렇게 화사하게 찍어서 드리고 내가 쓰는 사진은 사실 좀 초점이 살짝 나간 누군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사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예, 할머니 인생이 좀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70년 전에 얼마나 아팠는지를 첫 질문으로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너무 마음이 바빠서 대부분의 질문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아요. 꼭.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결과물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간첩으로 오해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작품이 팔려서 초상권 좀 받으려고. 근데 할머니가 촬영 중, 야, 내 이야기 어디다 갖다 풀어먹으려고 네가 지금 이걸 찍냐? 그래서 할머니 전시만 한번 할게 이랬는데 진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받으러서 할머니 죄송해요. 진짜로 내가 풀어먹었다고. 그래서 근데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술관에서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전화 드리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다행히 좋아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죠. 예. 그 초상은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슬라이드 쇼가 팔렸는데 150명한테 전화 돌리느냐고 고생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서울을 왔다 갔다 절반은 거의 뭐 내년에도 그렇고 반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게 아버지하고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 하시고 뭐 이런 어른들 만나면서 저희 아버지의 세대의 딱 그 마인드인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더 화가 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좀 만나고 사진 찍고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요. 근데 만나는데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가를 좀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지금 한 2년쯤 찍고 있는데 내년쯤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마무리 됐고요. 내년쯤 인터뷰랑 뭐 이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공교육이 있거든요. 이승복의 이야기도 있고 때때 나왔던 영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스파이더맨이 20살이고 이승복이 작년 환갑이었어요. 재작년이었나? 뭐 이러면서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그걸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의지해서 사는 거죠. 아버지 세대는 또 아버지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각자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 좀 마무리 중에 있고, 예.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이번에 4.3의 세 번째 시리즈는 사실 풍경이에요. 근데 제주의 어떤 예쁜 자연에 오해의 색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거죠. 빨간색 나무, 빨간 나무는 없잖아요. 빨간 목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조명을 이용해서 빨간 목련과 뭐 빨간 개나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게 어느 날 누군가한테 척 하고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연 속에서 좀 찾아가지고 세 번째 시리즈는, 예, 예쁜 어떤 이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고 있죠. 만들었어요. 예, 그거는 뭐 마무리됐고 지금 원래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 그것도. 예.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찍고 싶은 거죠. 근데 돈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주제들의 예쁜 풍경이어서. 예. 선배를 하나 만났는데 청계천을 한 20년 동안 찍은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나는 해녀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4.3 작업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고 뭐 입도조는 그 자식들이 좀 크면 한 번 더 찍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찍어놓은 청계천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지역색이나 이런 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녀를 찍을 때 4년을 찍고 뒤집어 엎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냥 선배들이 찍어놓은 사진 칼라로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이랬다가 사실 그 지금 찍은 해녀는 6개월 만에, 왜냐면 4년 동안 만들어 놓은 관계 속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빠르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해녀도 그렇고 서울에서 해녀라고 해서 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지친 단어인 거죠. 또 4.3이라고 하니까 너도 하는구나 알아죠. 근데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이나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녀도 이미 너무 정형화된 방법과 이 형식이 갖춰진 거죠. 아직도 반복해서 생산되고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작업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4.3도 해녀처럼 본 거,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내고 있는 중인데 그게 좀 희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이라는 단어 자체를 뱉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4.3이라는 단어를 걷어내고 사실 뭐 몇 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분들 표현의 제국시대의 교육을 받고 4.3을 겪고 한국전쟁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주의 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기 이분들은 너무 그 너머의 한국 역사를 그냥 함축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제주가. 그래서 그분들을 기록하면서 느낀 건데 이걸 4.3으로 이렇게 닫아버리고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보이는 것도 많고 넓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찾아서 해석했을 때 그냥 한국사의 어느 부분이어서 사실 뭐 이 48년 그 이후, 뭐 50년, 51년 그 이후,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들로 지금 작업을, 진행은 4.3으로 했지만 4.3 유족이 아니라 4.3 체험 세대의 이야기고 그 체험한 것들을 제가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이 작업에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이걸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 좀 더 혹했던 것 같아요. 잘 남겨놔야겠구나 라는 어떤 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 당위성을 그런 데서 좀 찾은 거죠. 4.3이라는 단어로 작업을 하는데 스스로도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3년 되면서 이제 보고 듣고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해녀도 똑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인데 그런 작업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어른들의 이야기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남겨놓고 아직 이름이 없으니까 어떤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이름이 생긴다면 좀 인포메이션이 될 만한 작업들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식으로 사실 제 당위성을 좀 찾는 중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왔죠. 예. 그러니까 작업의 시작을 보통은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전공해서 제일 쉬운 익숙한 방법이 제 방법이 기록이라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그걸 봤잖아요. 본 것들은 이미 기록을 해놓고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그 과정들은 사진으로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경험했거나 보거나 찾은 것들이 있죠. 그게 뭐 그 어른들과의 경험일 수도 있고 책에서 찾은 인포메이션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끝날 때는 제가 작가니까요. 제가 본 경험한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해녀가 아니고 누가 봐도 사삼이 아닌 결과물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해녀라고 하는 사람 대상 혹은 사삼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특히 그러니까 명자라는 해녀가 있죠. 명자라는 해녀는 사람이잖아요. 여자고. 그리고 엄마고. 그 다음에 농부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해녀라고 이 모든 게 다 묻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게 좀 작업할 때 좀 신경 쓰는 부분이고, 사삼도 똑같이 사삼만 겪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제국시 때 일본의 어떤 교육을 받고, 혹은 13년 밀항을 갔다 오셔서 일본말이 더 편하시고, 아직도 TV를 일본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삼의 어떤 걸로 이분들을 다 덮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사실은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이야기로 좀 하려고, 예,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오해라기보다 인포메이션을 좀 더 많이 담으려고 하는 거겠죠. 예. 내가 본 거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있는 기록성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것들로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그 기록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작가니까 제 방법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보고 그들이 조금 갔으면 하는 방향이나 혹은 좋았으면 하는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사진에 담아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사실 사삼도 그 과정에 있고 해녀도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났고 입도저도 거의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 이거 꺼야겠다.